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새 1월 1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짐했던 첫 마음을 한 주간이 지난 오늘까지 생생하게 잘 간직하고 계신지요. 작심 3일이니 또는 작심 5일이니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걸 2007년도에는 한번 증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07년의 두 번째 주 힘차게 시작하셨기를 바라면서 지구촌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값싼 닭기름이 바이오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인 글로벌 퓨얼스는 최근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과 계약을 하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닭고기 처리 공장으로부터 닭기름을 납품받아 콩기름을 섞어서 연간 300만 갤런의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인 타이슨사는 재활용 에너지 부서를 새로 만들어 닭과 소, 돼지의 지방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연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일정 수준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에너지 정책법이 2005년 제정되고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량과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연료 전문가인 미네소타 주립대 경제학과 버넌 아이드먼 교수는 5년 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이 연간 10억 갤런에 이를 전망이며 이 중 절반을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닭기름으로 만든 디젤유를 넣은 자동차, 이 경적을 울리면은 꼬꼬댁 아니면 꼬끼요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편물 천국 영국에서 대규모 우체국 감축 방침이 발표돼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린 우체국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체국 축소는 이메일 등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한 공과금 납부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 연금 지급기관이 우체국에서 개별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우체국 수익금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정부가 메워준 국영우체국 로열메일의 적자는 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는 앞으로 18개월 동안 로열메일이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에서 2,500곳 이상을 없앨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영국에서는 우편 배달부 모습 보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적 가치로 따져서 자금성의 둔황 석굴 또는 진시황 병마용에 견줄 만한 중국 보물선이 곧 세상 빛을 보게 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합동으로 19세기 침몰한 동인도 회사 소속 서양 선박을 수색하던 중 1987년 수심 20m 아래에서 돛담배 모양의 진흙동산을 발견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것은 840년 전 도자기, 보물 등을 가득 싣고 서남아시아로 항해하다 태풍을 만나 지금의 그 광동성 앞바다에 침몰한 중국 배가 묻힌 곳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선박은 길이 30m, 폭 10m로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중국 선박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수심이 깊은 데다가 선박을 덮은 진흙층의 두께가 2m를 넘어서 선박 내 보물이 고스란히 보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 스리랑카로 항해 중에 실종돼서 이 배에 비치됐을 항해도가 남아있을 경우 당시 해상 실크로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하는군요. 이 보물선이 제대로 발굴 복원되면 고대 문화사 또는 경제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캔웨스트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사회학자 로버트 매니토바 교수의 연구에서 학교 시설이 좋고 나쁨에 따라 학습 효율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실의 음향 시설이 잘못돼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기 불편하거나 조명이 열악하여 보는데 지장이 있거나 천식을 앓는 학생들이 환기가 나쁜 학교 시설에서 혹은 난방이 잘 안 되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 학습 효과가 저하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편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생들에게 유효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 또 교사의 질, 교육 과정의 질에 달려 있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성적이 좋고 또 나쁜 학생이 있는 걸 보면
뭐 어떤 환경에서도 좀 결국 자기 하기 나름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상 매거진 스케줄로 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과 관련된 것일 텐데요.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해보겠다는 계획 세우신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매거진 건강, 오늘은 왜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담한의원의 정원조 원장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신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아마도 건강에 대한 계획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여러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이 계속되면 결국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행복해지는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혹시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는 반드시 담배를 끊는 것을 목표로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인간이 담배를 피운 역사는 약 한 500여 년이 됐다고 합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이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55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두통으로 고생하던 프랑스의 왕비를 위한 치료제로 담배가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남녀 할 것 없이 긴 담뱃대에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바로 이제 엊그제 일이었지만 이제 이 담배는 수많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심지어 무서운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위궤양에 걸린 환자에게 술과 담배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위궤양에 더 해로운가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술이라고 말하기 쉽겠습니다. 담배는 피우면 폐로 들어가고 술은 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궤양 같은 위장병에는 위로 들어간 술이 더 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궤양에 더 해로운 것은 술보다 담배입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독성 물질들이 위의 점막을 자극하고 궤양을 더욱 유발하기 때문이죠. 담배 안에는 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가 약 600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첨가제가 불에 타서 연기가 되는 과정에서 약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들을 발생시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화학물질 거의 모두가 독성물질, 발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암들이 이 담배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알려진 대부분의 암들이 모두 그 흡연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가 구강, 후두, 기관지, 폐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지만 담배 연기가 닿지 않는 방광, 신장, 위, 대장, 심지어 자궁 등에도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담배 연기가 직접 통과하는 부위가 아니어도 일단 폐로 들어간 담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해독 과정을 통해서 몸에 흡수되어서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폐암이나 후두암, 구강암의 경우에 90% 이상이 담배로 인한 것이지만 담배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경우에도 약 50%가 담배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담배는 간암이나 위암, 직장암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 외에도 뇌종양이나 발기부전 같은 여러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담배를 단지 습관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일시적 정신의 안정을 취한다는 구실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책임도 관심도 갖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올해 또 다른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건강이고 그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내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타깃과 자신이 일직선이 돼야지 제대로 된 스윙 궤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알아봤는데 오늘은 백스윙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손의 손목은 어떤 모양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알아봅니다.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계속해서 스윙, 새해 스윙을 만드시면서 아니면 나의 스윙 플로우를 고치시는 그런 계획에서 가장 점검하셔야 될 또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오른쪽을 에임하면서 나오는 상황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스윙 자체 얘기인데요. 사람마다 다 스윙 스타일은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자기 스윙을 이해하는 방법도 조금씩은 다르고 메인 아이디어는 똑같지만 그 메인 아이디어를 어프로치하는 그 메인 골을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만 잘 나가고 또 그 스윙이 계속해서 이렇게 리피터블 하면은 반복할 수 있는 스윙이면은 그 다음에 또 더 바란다면은 로우 메인테넌스 하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예민한 스윙이 아닌 게 좋겠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어떤 걸 봤을 때 저거는 제가 이렇게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고쳤으면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얘기예요. 카킹을 하셔가지고 위에 가서 스윙 탑에 가셨을 때 손목에 이렇게 각이 생기는 걸 커핑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각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자, 탑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손목에서 커핑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커핑이라는 동작이 프로들도 몇 명이 이 커핑을 하고 잘 치거든요. 프렛 커플스도 커핑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스윙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탑에 갔을 때 왼쪽 손목이 플랫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클럽 페이스의 이 각도가 내 팔의 각도하고 똑같은 각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목은 두 손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왼쪽 손목이 플랫하게 펴지려면 오른쪽 손목은 뒤로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모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카핑을 하시면은 카핑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카핑을 하면서 오른쪽 손목이 뒤로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많아지신다고요. 오케이. 제가 이 카핑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손을 많이 쓰는 스윙이 나올 때가 많아요. 손목도 많이 쓰고 손도 많이 쓰고요. 그거보다는 이 플랫 스윙이 더 내추럴하고요.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에너지와 더 팔하고 채를 더 원피스로 이용하는 스윙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PGA 프로들 사진 잘 보시면은 대부분들은 다 플랫하게 하고 다 스퀘어로 올라가요. 탑에서. 근데 예외가 있죠, 물론. 하지만 그만큼 카핑이 생기면 어려운 스윙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해하시게끔 가장 간단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백스윙도 스윙이란 말이에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원심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Centrifugal force라는 건데 무게를 이용하려면 원심력을 내야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보통 원심력을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다운스윙 때만 원심력을 생각하세요. 백스윙 때는 원심력을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백스윙 자체도 원심력으로 뺀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뺐다가 다운스윙, 백스윙, 그냥 원심력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윙인데 만약에 뒤로 무게로 원심력으로 가고 있다면은 무게는 항상 밖으로 나가려고 뻗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뒤로 무게를 빼는 상황에서 제 손목이 카핑이 된다는 거는 무게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원심력을 이용 못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좀 했더라도 여기서 카핑을 하면서 보통 픽업 동작이 많거든요.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원심력이 끊겨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더 뒤로 더 와이드하게 더 스윙아웃 할 수 있었는데 카핑 때문에 그게 짧아진 느낌. 일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심력에 의한다면은 내 손목은 뒤로 당겨지면서 플랫하게 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카핑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심력을 못 쓰고 내가 손으로 백스윙하고 테이크백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서 만약에 카핑에 갔다 그러면 이런 동작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체계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연구해 보세요. 거울에 보시고서 만약에 내가 카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카핑을 하는 스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스윙이 어려워지는 게 많으시다고요. 더 스윙이 쉽게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스윙이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카고에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는데요. 한때 YWCA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에다가 단체 이름을 KWCA로 바꾸면서 더욱더 활발한 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난 KWCA의 각오를 사람들 코너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게 된 KWCA 이사장님과 신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중책을 맡으시게 됐는데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네. 최근에 단체 이름이 YWCA에서 KWCA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바뀌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YWCA가 1990년 초에 네. 우리가 창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YWCA로 이렇게 일해 오다가 2006년 3월 달에 네. 저희가 KWCA 코리안 우먼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으로 우리가 주정부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네.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아주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트로 멤버에서 빠져나와셨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왜냐 하면은 네. 저희가 그 건물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네.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거기다가 예금했었는데 네. 막상 우리가 건물을 살라고 그럴 때에 네. 그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와서 네. 지금 단독적으로 KWCA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네.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세요? 네. 뭐 정말 우리가 모금을 해도 네. 우리 교포사에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되니까 아주 참 좋아요. 네. 없지 않아 그 재정적인 면에서 어떤 빠져나온 어떤 계기도 됐나 봐요. 그게. 그게 원래가 그 메트로 그 본부에서는 네. 이렇게 각국 나라에 이렇게 YWCA 코리안이면 코리안, 재패니스면 재패니스 다 이렇게 YWCA가 있는데 네. 모든 기관에서 본부에다가 이렇게 1년에 얼마씩 돈을 이렇게 우리가 회비도 내도록 내고 돼 다 해야 있습니까? 돼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는 특별히 이거는 이제 건물을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모금을 해서 적립을 시켜놨는데 네. 그것도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뿐이 아니라 네. 뉴욕에서도 네. 그래서 뉴욕 YWCA도 독립해서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오래전에 우리보다 네. 더 오래전에. 아, 네. 그런 내용으로 네. 나오셨군요. 네. 뭐 KWCA든 무엇이든 그럼요. 봉사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맥은 지금까지도 1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회장단 일동 네. 모든 분들이 저희 단체에 지금 고문이사로들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예. 많은 아주 시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YWCA 멤버였고 고문으로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 지역사회의 막강한 그 여성 지도자들. 네. 예를 들면 그 심정열 네. 회장님 같은 분은 나라사랑 총회장님이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고문으로 계셨고 네. 또 손혜숙 박사님, 네. 지금 건축회의 네. 이사로 이사로 계시고, 계시죠? 네. 네, 그분도 저희하고 같이 고문되신 지 오래됐고, 네. 또 배월순 또 고문님은 우리 전경 이사장님이었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금년에 네 분이 또 새로 들어오셨는데, 활동가들이 많이 계시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새 임원진으로 구성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각오와 업무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들 물론 계속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다양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뭐 법률, 교양 이런 세미나를 열어서 우리들이 먼저 배워서 네. 우리들이 채워진 다음에 네. 우리가 가진 거를 남들한테도 나누는 네. 그렇게 해서 나누면서 즐겁게 일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봉사들 우리가 5년째 네. 다이내믹 그 와이어레스 컴퍼니에서 네. 저희들을 계속 공동 주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장애우들을 계속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봄에는 볼링을 하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디너 파티를 해주는 그런 봉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양로원 방문하던 것, 또 한인회나 뭐 노인 복지센터 이런 데서 어머니 날 뭐 행사를 한다든지, 또 무슨 이렇게 3.1절이든지 뭐 이렇게 신년 할애식이든지 이럴 때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불임마 축제라든지 뭐 1일 찻집 이런 것도 좀 구상하고 있어요. 아주 네. 다양한 구상을 네. 갖고 계십니다. 네. 예, 아까 말씀 중에도 특히 합창단 활동이 아주 두드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합창단원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저희는 항상 오픈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은. 네. 그리고 신년 할애 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행사신지 알려주시죠. 요번에 우리가 새로 이렇게 임원도 바뀌었고 또 사업 계획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신년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네. 저희들이 1월 15일 날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날 7시에 요번에 그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라고 네.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 참석해 주셔서 우리들이 1년 동안 뭐를 기억하고 있는지 네. 뭐를 하려고 하는지 또 와서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격려와 위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